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감성의 내감의 형식적 조건이었던 시간이 내감의 형식적 조건뿐만 아니고 이제는 현상 일반의 형식적인 조건이었음을, 선천적인 직관 형식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볼 책은 17쪽입니다. 17쪽 두 번째 문단 1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면적으로 직관하는 우리의 방식과 이 내적 직관에 의해서 모든 외적 직관의 표상력을 포착하는 우리의 직관 방식을 도외시한다면, 따라서 대상 자체의 그것을 대상으로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시간은 없는 것이다. 시간은 현상에 관해서만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다. 현상이 벌써 우리 감관의 대상이라고 간주되는 그런 사물이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반복되어서 그냥 쉽게 익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선언적 관념성, 그리고 경험적 실제성,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상 자체의 그것은 물 자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상을 받아들이는 이 형식 틀을 고민하지 않고, 만약에 대상 자체 그것에 물 자체 그것도 시간을 대입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이 대상 자체나 물 자체에 받아들인다면, 적용한다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현상에 관해서만 객관적 타당성을 갖습니다. 현상이라고 하면 벌써 뭡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역을 미리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 알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것은 물 자체, 사물 자체라고 해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써있던 것처럼 대상 자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에 대해서만 시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관하는 우리의 감성을 무시하고, 따라서 인간이 투구하는 표상 방식을 무시하여 현상과 물 자체의 구별이 없는 물 일반을 논한다면 시간은 이미 객관적, 실제적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현상을 넘어선, 우리 인식 영역을 넘어선 저 물 자체까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이미 객관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우리 인간이 직관하는 주관적 조건이다. 인간의 직관은 항상 감성적이다. 우리가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또 시간은 주관을 떠난 자체에 있어서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모든 현상에 관해서는, 따라서 우리의 경험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사물에 관해서는 객관적이 아닐 수 없다. 객관적이 아닐 수 없다는 뭐죠? 강조죠? 너무나 객관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모든 것을 직관하는, 어떤 것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주관적 조건이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관을 떠난다면 시간은 그냥 없는 것이라고, 없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무방하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현상에 관해서는 언제나 객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이 시간 중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물 일반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사물을 직관하는 방식이 모두 무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관이야말로 대상의 표상이 시간을 갖게 되는 주관적 조건이다. 시간의 조건이 사물의 개념에 보태져서 현상으로서의 만물은 시간 중에 있다고 말한다면 이때 원칙은 충분히 객관적 정당성과 선천적 보편성을 갖는다. 칸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물체가 존재하는 방식이 언제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영역을 넘어서는 그 어떤 존재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떤 것을 객관적이라고, 어떤 것을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인식 능력을 무시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자체까지 시간이 대입할 수 있다, 존재한다, 이런 것은 다 관념이고요. 시간은 언제나 현상 내에서만 객관, 타당하고 보편적인 형식임을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감성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감성의 선천적 직관 형식의 선험적 관념성과 경험적 실제성,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번을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우리의 주장은 시간의 경험적 실제성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즉 언제나 우리의 감관에 주어질 수 있는 만상에 관한 시간의 객관적 타당성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우리의 직관은 항상 감성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대상은 경험 중에 주어질 수가 없다. 타방, 우리는 시간의 절대적 실제성에 대한 모든 요구를 거부한다. 즉 우리의 감성적 직관의 형식을 돌봄이 없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조건이나 혹은 성질로서 물 자체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 시간의 객관적 타당성을 추정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상입니다. 현상에 관해서는 시간의 경험적 실제성, 객관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이라는 감성적 직관의 형식을 주지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거기에 눈여겨보지 않고서는 시간을 무조건 절대적인 것이거나 저 물 자체에도 대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넘어선 영역에까지도 시간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거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줄입니다. 물 자체에 속하는 성질을 우리의 감관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 시간의 선험적 관념성, 주관성은 이 점에 존립한다. 이 관념성에 의하면 만약 우리가 감성적 직관의 주관적 조건들을 무시한다면 시간은 전혀 없는 것이요, 실체로서든 속성으로서든 간에 우리의 직관에 대하는 관계가 없는 대상 자체 그것에 우리는 시간을 귀속시킬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물 자체까지 시간은 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관의 영역을 넘어선 영역까지 시간의 객관적 실제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관의 영역,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는 선험적 관념성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관념성을 공간의 관념성이 해서 안 되듯이 감각과 뒤바꾸어 양자가 같은 것으로 보아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감각이 사기하는 경우에는 무슨 색이라는 감각적 개거가 내속해 있는 현상 자신에 관해서 그것이 객관적 실제성을 가짐을 전제하지만은 주관적 형식으로서의 시간의 경우에는 사기적 감각의 객관적 실제성은 전혀 소실되기 때문이다. 단지 감각이 순 경험적인 한에서, 다시 말하면 대상 자신을 한갓 현상으로 보는 한에서는 별 문제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시간과 감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통 아주 1차원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보통 오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오감을 가장 1차원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1차원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탁 만졌더니 아 차가워 혹은 아 뜨거워하고 손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차갑다거나 뜨겁다고 하는 이 촉각이 이 대상의 정보를 얻는 가장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차갑다, 뜨겁다 무엇입니까? 벌써 우리의 사유에 의해서 개념화된 거예요. 우리가 차갑다라는 그 개념, 뜨겁다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인가요? 네, 7가지 색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5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9가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지개는 몇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아주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을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으니 우리 인간이 편한 방식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5개, 7개, 9개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무지개색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감각 또한 경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식의 틀, 삶의 가장 근원적인 틀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칸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지금 자신이 말하는 이런 직관 형식으로서의 시간이 좀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칸트가 말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그런 계기적인 흐름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과 기억에 아주 쉽게 변형됩니다. 예를 들면 어릴 적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하루가 늦게 간다고 생각이 들겠죠. 나이가 들면 하루가 너무 빠릅니다. 좀 할 일이 없으면 시간 너무 안 간다 이럴 거고요. 일이 많으면 바쁠 때는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시간이 안 가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아마 대부분 느꼈을 경험이에요. 바로 군대에서요. 네, 이것처럼 우리가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기본적인 정보라고 생각하는 것도 칸트에게는 이렇게 감각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쉽게 사기적이라고, 즉 우리를 속여 넘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철학 책 읽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어드리니까요. 힘을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